준발이 강예인 쌤 영화가 더 좋아. 훨씬 다르. 예시나 이런 게 엄청 비유적인 표현하거든요. 보자. 그래서 고수들이라고 하니까. 자, 보자. 어씨, 안 올 거면 안 온다고 좀 미리 얘기해 주지. 어제 저거 제본한다고 엄청 힘들었는데. 아, 진짜. 이거 제본하는데 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좀 풀어봐야겠죠? 네.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필기 준비하시고 갑니다. 우선 여기에 LCAU란 말이 있거든요. LCAU란 말 들어봤어요? 자, 이제 뭐 줄임말이냐면 리니어 콤비네이션 오브 아토믹 오비탈스. 요걸 이제 줄임말이 LCAU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인즉슨 바로 기존 AO. 자, AO를 이제 앞으로 뭐로 줄여 쓰겠어요? AO가 지금 여기에 있는 원자 오비탈. 그러니까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뭐뭐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S, P, D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 P, D 이런 오비탈들을 어토믹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기존 어토믹 오비탈의 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선형조합. 이 선형조합을 영어 표현으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존 어토믹 오비탈을 선형조합하여 MO. 자, MO. 얘는 뭐 줄임말이냐면 몰리큘라 오비탈. 그래서 이 몰리큘라 오비탈을 우리말 번역으로 분자 궤도 함수. 그래서 그 분자 궤도 함수를 여기 줄여서 MO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기존 어토믹 오비탈을 선형조합 해가지고 몰리큘라 오비탈을 만드는 근사적 방법.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LCAUMO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자교도 함수를 보게 될 건데 그걸 이제 달달달 외우셔야 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 LCAUMO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H2 요거로 이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바로 그럼 이제 EAC부터 한번 들어보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H2의 자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수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이제 단일 결합으로 결합되죠. 이번 범위에 루이스 구조도 들어가죠. 루이스 구조가 사실은 또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내가 강의를 다 선별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루이스는 쌤이 프린트 안 줬거든요. 네. 거기에 나온 루이스 구조가 심해. 그래? 그것만 하면 또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소하고 요 수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고 이때 수소가 원래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고 여기도 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할전자를 이용해서 공유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를 이루는데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바로 요 수소 주변에 이 수소가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원 s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고 이 수소도 이런 식으로 원 s 오비탈이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수소 원자가 두 개니까 그냥 뭐 어떤 수소 얘기하기 못하니 편의를 위해서
얘를 A 원자, 얘를 B 원자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s 오비탈은 이 A 원자의 s 오비탈일 거고 이 s 오비탈은 이 B 원자의 s 오비탈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뭐냐면 원자하고 분자는 같은 걸까요? 사실 완전 다른 걸까요? 엄밀하게 보면 원자와 분자는 같은 걸까요? 완전 다른 걸까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 오비탈을 이용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건 정확한 방법일까요? 근사적인 방법일까요? 근사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원자하고 분자는 다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 근사적 방법을 쓰느냐?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가리키기 쉽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쉽다고 해도 실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운 계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실제적인 계산은 말고 정성적인 해석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 수소 원자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 속에서 얘가 원래 s 오비탈, 얘도 원래 s 오비탈이었는데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LCAO라고 하는 건 이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1SA와 1SB의 상호작용으로 H2의 MO가 만들어진다. 고 가정을 하고, 자,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얘를 가지고 그 뭐냐면은 쟤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 1 1SA와 1SB 사이의 본딩 MO 형성. 자, 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뭐냐? 여기 이제 G, 자, G라고 쓰고 요 G축을 보통 깐축으로 많이 둬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HA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HB 원자 핵이 있을 건데 수소라고 쓴 각각은 모두 다 지금 원자 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핵과 핵을 잇는 가상적인 축, 그걸 G축으로 보통 잡으면 이때 얘들의 원자 오비탈이 어떤 상황이었을 거냐면 바로 짜잔. 자, 이게 바로 A 원자의 1s 오비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원자의 1s 오비탈입니다. 자, 동그랗게 그린 건 원이라기보다는 구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면 s 오비탈 생긴 게 어떤 모양이에요? s 오비탈 생긴 게 구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형을 지금 이런 식으로 원형 비슷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1s 오비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었냐면 혹시 여러분 이 말 기억나요? 게라데? 게라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게라데. 원점 대칭. 바로 원점 대칭형이죠. 그래서 원점 대칭형의 성격 때문에 s 오비탈은 핵에서 동일 거리의 모든 함수값이 동일합니다. 그게 누구? s 오비탈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 s 오비탈이 지금 A 원자에 대해서도 있고 B 원자에 대해서도 나타날 텐데 이 A 원자에서 원점 대칭형으로 나타난다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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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기를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내가 옛날 원자 오비탈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바로 플러스 함수값. 함수값 전체가 양수를 갖는다는 의미로 저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B 원자에 대해서도 s오비탈이 있고 이 s오비탈인 계라되니까 얘 입장에서도 핵에서 동일거리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함수값으로 표기를 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두 함수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선형조합을 한다고 했었는데 선형조합의 의미는 산술적으로 더하기 혹은 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 원자의 오비탈의 함수값이 여기 플러스라고 했죠. B 원자의 오비탈도 플러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만나서 두 개가 더해지면 이 부분에서 함수값은 커지겠어요? 함수값은 작아지겠어요? 요 녀석의 함수값하고요. 요 녀석의 함수값이 더해지면 여기서는 함수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함수값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요 핵과 핵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 둘이가 더해져서 MO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쁘지가 않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 영역에서 이 녀석의 함수값하고 이 녀석의 함수값이 더해졌으니까 여기서는 함수값의 분포가 조금 더 값이 커졌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 간, 영역에서 함수값 크기가 증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핵과 핵 사이에 함수값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 말은 핵 간에서 누가 발견될 확률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더 높은 확률로 발견된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핵과 핵 사이에 예전과는 다르게 전자 발견 확률이 조금 더 증가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비탈이 겹쳤다라는 말을 왜 쓰겠냐고요. 그런 표현을 왜 쓰겠냐고요. 어떤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겠냐고. 자, 봐봐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이런 상황을 많이 구경할 텐데 어떤 맨날 같이 다니는 어떤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둘이가 내가 얘네들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잘 몰라도 우연찮게 식당에서 딱 봤는데 이 둘이가 한 1에서 0.8m 무슨 말 알겠어요? 요 사이 거리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나는 얘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우연히 도서실에서 봤는데도 또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봤는데 또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잘 몰라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 둘이가 어떻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아주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서는 저기 앉고 이럴 수도 있고 우연찮게 강의실에서 붙어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볼 때마다 거리가 들쭉날쭉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두 명이 있는데 내가 볼 때마다 언제는 가깝고 언제는 멀고 막 이래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은? 자연스러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우연히 가깝게 있고 우연히 멀게 있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식당에 가서 봤는데도 붙어 있고 강의실에 가는데도 붙어 있고 거기 뭐냐면 그 학습실에 가는데도 붙어 있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고요? 관계가 있다. 둘 사이에 뭐가 성립했다?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계가 형성됐구나 라는 걸 이 둘이를 내가 개인적으로 몰라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짐작하면 틀려요? 진짜 갈수 있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연찮게 몇 번 더 봤는데 갑자기 이 0.8m 사이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빈 공간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이 빈 공간에 이 둘의 살이 동시에 목격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빈 공간이었고 1에서 0.8m 정도를 유지할 게 다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봤는데 이 빈 공간에 이 둘의 플래시, 살이 동시에 내 눈에 목격되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어요? 손잡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0.4m 근처에 이 사람의 살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나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팔 흔들고 다니니까요. 여기 하면은 여기 한 40cm 근처에 내 살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0.4m 근처에서 내 살이 관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둘이가 요 사이에서 서로의 살이 동시에 관찰될 확률이 평소보다 늘었다. 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판단할 거냐고요? 뭐예요, 그냥? 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관계에서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지? 사귀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틀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뭐냐면 화학 결합이 만들어졌겠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화학 결합이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물리학자들이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본딩. 번역은? 결합성의.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 녀석의 부호도 플러스고 이 녀석의 부호도 플러스라 핵과 핵 사이에서 함수값이 커지고 함수값이 커져서 그 사이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커지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본딩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본딩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 상황은 알 거고요. 그럼 여기에 짜잔. 뭐를 들이대냐면 눈을 들이댑니다. 뭘 들이댄다고요? 눈. 시각적으로 눈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눈을 들이대고 이 앞에서 이 녀석을 이 핵관축에 대해서 회전시킵니다. 자, 회전을 시키는데 이 회전을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탕후루 먹어봤죠? 탕후루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꼬챙이에 동글동글한 과일 알갱이가 꽂혀 있잖아요. 근데 탕후루에 과일이 2개가 꽂혀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멋진 탕후루를 고르는 바람에 꽂혀있는 탕후루가 완벽한 구야. 완벽한 구고 앞에 있는 탕후루 알갱이도 빨간색이고 뒤에 있는 애도 빨간색이야.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 둘은 완벽한 구였어. 그래서 탕후루가 꽂혀있는 짝대기를 잡고 내 눈앞에서 뱅글뱅글 돌려보자 이런 얘기지. 그럼 내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달라져.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전시켜도 언제나 동일하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런 걸 시그마라고 해요. 네. 시그마 결합이라는 표현이 이런 기하학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서 회전시켰을 때 달라지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땐 시그마가 아니라 다른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지금 이 경우는 완벽한 구 두 개가 꼬챙이에 꽂혀서 돌렸을 때의 이미지를 상상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지가 변화가 없고 그럴 경우 얘를 시그마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이게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고 하면 이때 MO의 에너지 상태는 1SA 혹은 1SB보다 더 불안정해질까요? 안정해질까요?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왜 사겨요? 어떤 사람하고 둘하고 왜 사겨요? 좋으니까요. 그럼 그 좋으니까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안정해지니까.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1SA다 1SB다는 결합이 된 상태예요. 원자가 홀로 있는 상태예요. 원자가 홀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자가 홀로 있는 상태보다 결합을 이루었을 때 더 좋아지니까 결합을 이루고 그 더 좋아진다를 물리학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더 안정해진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본딩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시그마 본딩 오비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때 관습적으로 여기에 요렇게 써주기도 하거든요. 관습적으로. 자, 이 표현은 뭐냐면 MO의 재료 표시를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 표시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알겠죠? 이게 바로 1s 오비탈의 본딩 상황이다. 됐죠? 자, 적었어요? 네. 그 다음 간다. 지운다잉. 얘 줄게요. 준다. 자, 두 번째는 자, 1s B 요 그 다음 뭘 만들 수 있냐면 엔타이 본딩 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엔타이 본딩 우리말로 번역을 뭐라고 하죠? 엔타이 본딩 우리말로 번역을 뭐라고 하죠? 결합이 안 이것도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아직 진도 안 왔어. 아, 진도가 안 나갔다고요? 아니, 분석기도 하면서 좀 했다며요. 이 영상 다 보긴 했는데 어. 딱히 저런 설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분달을 봐야죠. 저희. 분달이 봐야죠. 아니면 내 수업을 보고 나요. 내 수업을 보고 나요. 중달보다는 상수업이 쉬워. 왜 줌달 책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거든요. 제일 많이 팔려요. 제일 많이 팔려요. 제일 많이 팔려서 이렇게 노말은 해요. 근데 상품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제일 좋은 상품인가? 그건 아니겠죠. 줌달의 수준은 그 정도예요. 제일 많이 팔려서
보통의 욕구는 충족시키나 그렇다고 최고의 상품은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보면 틀린 게 되게 많아요. 틀린 게 되게 많아서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교재죠. 뭐 충분히 쓸만한 교재예요. 그래서 내 강의는 그걸 다 감안해서 해놓은 거예요. 난 뭐 중달, 뭐 목스토비, 뭐 피직스 뭐 다 보니까 그걸 봐서 융합해서 강의를 해놓은 거니까 보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면 이게 뭐 1.5배속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린 강의를 좀 보세요. 네, 보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어디 봤어요? 뭐 봤어요? 그 맨 처음에 어. 24분짜리에서 어. 적자 에너지 영상부터 어. 세 개밖에 못 봤는데 어. 그냥 두 번째 게 1시간이 넘어가지고 그게 근데 이게 길잖아요? 길면 넘기면서 내가 편집을 안 해서 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중간에 내가 막 이상한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이 네, 그럼 다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길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질문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 내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좀 오히려 짧게 편집된 게 보기 힘들 거예요. 그냥 빡빡하거든요. 그 내용이 빡빡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한번 봐야 겠죠. 자, 엔타이 본딩. 자, 엔타이 본딩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반결합성의. 네, 방금 누가 하네요. 저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저 단어를 언급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자, 이때 엔타이를 한자말로 이렇게 반대하다 반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딩이 결합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엔타이를 반결합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원S 오비탈하고 원S 오비탈 둘 사이에 엔타이 본딩이 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상호작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은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상호작용에서 항상 좋나요? 상호작용에서 항상 나쁜가요? 상호작용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상호작용을 또 한 번 고려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S오비탈끼리 나타나는 상호작용. 자, 아까 얘기했던 핵간축과 A 원자, B 원자의 상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이 S오비탈은 항상 함수값의 부호가 다 동일하게 같다고 했죠. 그래서 A 원자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 플러스로 동일할 때 B 원자 역시 원점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서 함수값과 부호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명심할 건 같다고 했죠. 같다고 했지 플러스로 같을까요? 마이너스로 같을까요?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같을 뿐인 거지 플러스로 같을지 마이너스로 같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맘대로예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B원자 같은 경우 이 핵에서 같은 거리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는데 그게 어떻게 같을 수도 있느냐?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부호가 같기만 하면 되는데 양쪽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양쪽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는 하나의 부호만 가져야 되는데 양쪽의 부호가 같거나 양쪽의 부호가 다르거나 다른 경우일 수는 있어 없어요? 논리적으로 다른 경우일 수 있어 없어요? 자, 조건. 자, 수학적으로 좀 생각해요. 수학적으로. 어떤 구에 함수값의 부호가 같아야 해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같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같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S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런 구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각각의 구도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고 이 각각의 구도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이 둘 사이가 같을지 다를지는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죠. 그냥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구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를 하나 더 갖다 대면 이 둘 사이 함수값이 어떻게?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일 수는 있어 없어요? 다른 경우일 수 있어요? 없죠.
다른 경우수 있어요?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게 아니고 없죠. 아니 진짜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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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말고 다른 경우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나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플러스 플러스가 중첩돼서 보강간섭이 된다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가 중첩해서 보강간섭이 된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왜냐면 전 우주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전 우주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 아, 물리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상대적 아니.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때요, 마이너스 전하를 때요? 플러스죠. 왜 플러스예요? 핵이 왜 플러스 전하를 때요? 전자에 비해서 전자가 다르고. 전자를 먼저 발견해서 그래요. 아, 전자를 뭐로 정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정해서 얘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만약에 돌턴이 이랬으면 이렇게 돌턴이 이렇게 돌턴이가 톰슨 전자 발견한 사람이 톰슨이잖아요. 톰슨이 얘를 플러스라고 했다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플러스라고 하나 마이너스라고 하나 물리학적으로는 동일해져요. 다만 같으냐 다르냐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만났을 때를 뭐라고? 엔타이 본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경우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엔타이 본딩과 앞에서 얘기했던 본딩이 두 s오비탈을 가지고 선형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 경우의 수라고요. 전 경우의 수.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 왜 두 개를 붙여서 빨갛게 그리고 왜 두 개를 붙여서 빨갛게 파랗게 그리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이거예요.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걸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모르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본 것이다 라는 게 답이라고요. 뭐만 알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를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s오비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전수조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조사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전수조사는. 그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라는 걸 인식하고 외워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 s오비탈 두 개로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일 뿐이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어떤 성격이 있다라는 걸 외우면 되는구나. 가 끝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M호가 형성이 될 테고, 자, 원래 왁구를 그려보면 이압, 자, 이게 원래 A 원자의 B 원자의 s오비탈의 이제 뭐냐면 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플러스 함수값과 마이너스 함수값이 만나면 여기서는 당연히 보강간섭이 되겠어요? 상쇄간섭이 되겠어요? 당연히 상쇄간섭이 되겠죠. 왜냐면 크기가 동일한데 부호가 다른 게 더해지면 예를 들면 2분의 1인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쇄간섭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 간 영역에서 저 함수값의 크기와 핵간 영역에서 함수값의 크기와
전자 발견 확률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핵간 영역에서 함수값의 크기와 전자 발견 확률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정해지지 못해. 자, 이러다가 그러면 여기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서 두 살이 동시에 관찰될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이러고 다녀요. 저러고 다녀요. 아예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우연찮게 뭐냐면 아예 잘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갑자기 맨날 둘이 붙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서로 몸이 밀려가지고 우연찮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식당에서 뭐 이렇게 줄 서다가 그럴 때 일부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무슨 말 알겠어요? 일부러.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고.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끝났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파탄 났구나. 이게 그 상황이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기존 결합의 해리 혹은 기존 결합의 해리 혹은 이러한 결합 형성은 불가.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MO는 기존 1SA, 1SB보다 더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더 불안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뭔 말이냐면 우연히 예를 들어 이거죠. 우연히 현장학습을 여러분 학교에서 가게 됐어요. 자리에 버스에 타야 되는데 그냥 랜덤하게 우르르 앉았어요. 그럼 랜덤하게 우르르 앉다 보면 나랑 잘 얘기도 안 해보고 뭐 잘 모르는 애랑 같이 앉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마음 상태와 우연찮게 앉았는데 엑스 걸프렌드, 엑스 보이프렌드랑 우연찮게 같이 앉게 된 거예요. 어디에 마음 상태가 훨씬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네,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내 교재에 다 있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주 정성적인 그림 설명만 알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또 이제 뭐라고 보여줄 거냐? 이제 비유는 됐고, 그러면 이 경우 여기서 짜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node 혹은 우리말 번역 마디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함수값이 0, 함수값과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조건. 그걸 노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 분자기도 함수에서도 노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영역은 예를 들면 이 점 같은 경우는 진짜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는 거죠. 요 면 위에서. 무슨 말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이 손 잡는다, 손 안 잡는다? 손 잡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 획관축에 뭘 들이댈까요? 눈을 들이대고요. 역시나 뭐 해봐야 되겠어요? 돌려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건
아까 봤던 본딩이 아니고 지금 엔타이 본딩이잖아요. 네. 그런데 엔타이 본딩이어도 돌렸을 때 막 변화가 생겨요. 돌려도 그대로예요. 돌려도 그대로. 돌려도 그대로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그냥 시그마인 거예요. 즉 시그마라는 표현은 그 분자기도 함수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의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시그마라는 표현은 수학적으로 만들어지는 함수의 성격을 그냥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다가 백설표 하나 넣어줘요. 백설표. 그러면 이 백설표가 뭔 뜻이냐? 바로 마디가 나타났을 경우. 백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됐다. 다 적었죠? 적었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중간에 줄게요. 여기 주면 A. 자, 그러면 이때 3. LCL로, 그 다음에 2. MO 에너지 준위 다이어그램. 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화살표 위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여기서 짜잔 요게 아까 저 A 수소 원자의 AO 어타믹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B 원자 수소의 어타믹 오비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준위가 둘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 에너지 준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무조건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A 수소 원자와 B 수소 원자는 사실 물리적으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불가능해요.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원자 오비탈이 다를 리는 없죠. 이때 이 둘이가 무슨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본딩, 엔타이 본딩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러면 본딩이 되면 안정해진다 그랬어요? 불안정해진다 그랬어요? 안정해진다고 했죠. 바로 이쯤 이게 바로 시그마 본딩의 에너지 준이에요. 그리고 이쯤 이게 시그마 엔타이 본딩의 에너지 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본딩은 여기 이제 본딩인데 앞서에 비해서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안정화되었죠. 정말 그러냐를 진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정말 계산해 보면 안정해져요. 알겠죠? 근데 그걸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남으로 지내다가 사귀면 좋겠지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게 누구의 에너지 준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엔타이 본딩의 에너지 준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 얘는 원래 원자 오비탈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불안.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그마와 시그마 엔타이 본딩을 뭐라고? 수소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H2의 몰리큘라 오비탈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수소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몰리큘라 오비탈 두 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보통 관습적으로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림에 이게 그려져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요거 이렇게 보조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보조선의 뜻은 뭐냐면 서로 선형조합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 보조선 알겠어요? 자, 아까 시그마 본딩 누구하고 누구를 더해서 시그마 본딩을 만들었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해서 시그마 본딩을 만들었어요? 바로 A의 1S하고 B의 1S를 더해서 시그마 본딩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는 보조선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네. N타입 본딩도 누구하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ESA하고 1SB를 이때는 빼서 만들었죠. 뭐 더해서 만들건 빼서 만들건 그 분자기도 함수의 재료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보조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지운다.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꼭 기억할 것, 요거 명심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number of AOs, number of MOs. 요게 첫 번째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자, AO가 뭐야? 원자기도 함수. 그 다음에 MO가 뭐예요? MO가 분자기도 함수의 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 자, 요게 얘는 개수. 지금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원자 오비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분자 오비탈 몇 개 있어요?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 얘기예요. 이게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달라지면 무조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식의 그 MO에서도.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MO 상의 전자 배치. 자,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우선 안정한 MO부터 전자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해야 하고, 훈투를 맞추어 전자 배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안정한 것부터 채우고 파울리, 베타올리 만족시키고 훈투를 따라라. 사실 어디서와 완벽하게 같죠? AO에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수소의 최외각 전자 몇 개입니까? 한 개죠. 또 수소의 최외각 전자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럼 여기 총 전자가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가 있는 거죠. 그 2개를 여기서 어떻게 안정한 것부터 파울리, 베타올리, 훈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 사이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고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쌍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네. H2 마이너스면은 하나 더 채우는 수밖에 없죠. 그럼 저희 두 개는 그냥 놔두고 그냥 그림 작업 하나 더 그리는. 네, 그냥 그럼 그것도 할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H2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전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일 때 중성인데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전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전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냥 뭐처럼 어타믹 오비탈에서와 동일하게.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결합 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본드 오더. 본드 오더. 우리말 번역 결합 차수. 그럼 이놈의 정의 어떻게 되느냐? 영어로 써본 이유는 줄임말을 많이 써서 그래요. 뭐라고? BO. 줄임말 많이 써서 그래요. 자, 얘는 정의가 뭐냐? 본딩 MO의 전자개수.
외기 N타입 본딩 MO 전자개수 나누기 2. 자, 정의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정의는 그냥 외우는 거 알겠죠?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시다시피 BO 요거니까 얘를 그러면 방금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럼 예를 들어서 H2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H2는 그럼 값이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2 마이너스 0 나누기 2가 1이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2 빼기 0 나누기 2에서 1인 거 알겠죠? 자, 그냥 수소면 본딩 오비탈이 요거니까 요 두 개의 전자가 있는 거고 N타입 본딩에는 그냥 수소였을 경우 여기 전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 빼기 0, 2에서 1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H2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이때는 결합차수가 얼마겠어요? 2 빼기 1 나누기 2 해서 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방금 요거 있는 이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요 한 개의 전자가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본드 오더의 의미가 뭐냐? 본드 오더는 이렇게 됩니다. BO가 0보다 클 경우 BO가 0보다 클 경우 BO가 이렇게 하십시다. BO가 증가할수록 그 결합력은 더더욱 세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합차수가 1 혹은 0.5가 나왔지만 곧 보게 될 거 결합차수 2, 결합차수 3 이런 것들도 등등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차수가 1이 아니고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강한 결합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지웠나? 이때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BO와 루이스 구조 상 결합차수가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H2의 결합차수 얼마예요? 1이죠. 이때 수소 분자가 무슨 결합해요? 루이스 구조상에서 단일 결합하죠. 그래서 단일 결합 1과 결합차수 1이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곧 배우겠지만 질소는 몇 중 결합해요? 3중 결합하죠. 그러면 이때 계산하면 3 나오거든요. 이때 곧 볼 거예요. 그 다음 산소는 2중 결합하죠. 2중 결합하는데 이때 나중에 결합차수 계산하면 얘는 2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상 2중 결합, 3중 결합을 결합차수가 약간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뭐라고 썼냐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닌 애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의외로 꽤 잘 따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강의 경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경향성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냥 네. 예외 상황이 좀 많나요? 공부를 할수록 많아집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 요즘 걸로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2주기나 3주기 이런 데서는 네. 얘가 없는 거죠. 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에 따라서 매우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럼 결합 개수나 결합 길이 물어보는 문제에서 네. 차수 구해가지고 네. 결합 개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가 짧으니까 네. 그거 이용해서 결합 차수로 풀이 과정에 써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결합 길이 묻는 문제예요. 네. 결합 길이 묻는 문제는 사실 루이스 구조 문제입니다. 루이스 구조의 공명 구조 그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뭐 구체적으로 나한테 물으시면 내가 더 편하게 답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예, 예를 들어 뭐 어떤 거요? 1번 같이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 스트롱거면 당연히 결합 길이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숄터요. 이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O가 결합력과 결합 길이를 대강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맞는 건 아닌데 대강 맞고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해결됐어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천지백가리로 많을 건데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모든 문제가 내가 오늘 나눠준 숙제집 있죠? 거기 겹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준 거는 다 답지가 있고 해설지가 있으니까 뭐 편한 걸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1, 2, 3 BO가 그렇다면 음수일 수 있을까요? 혹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결합 해리 혹은 그러한 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합차수를 계산을 했는데 그게 0이거나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수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라는 말은 실존한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는 머릿속으로 상상한다는 얘기거든요. 수학적으로는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만들었는데 결합차수가 음수가 나오더라. 그 말이 뭐다? 아,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0보다 작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0일 수도 있어요. 0이어도 그런 건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면 저기 그림에서 네. 헬륨이면 둘 다 채워지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줄게요, 이제.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BO인데 힐륨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힐륨이고 힐륨이면 힐륨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총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채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 빼기 2 나누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건 존재 불가란 얘기인 거예요. 0부터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존재 불가하고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억지로 어떻게 만드느냐? 고압으로 누르면 돼요. 모든 물질을 고압으로 누르면 심지어 핵융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자구름 겹치게 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고압 조건에서 살짝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압력을 감소시키면 다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냥 뚝 끊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나 아예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됐죠? 자, 빨리 쓰세요. 다 썼어요? 썼죠? 자, 그럼 지운다. 여기 지운다. 지운다.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이압. 그리고 이제 이게 요 원자 오비탈을 기준으로 본딩은 안정하고 엔타이 본딩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많은
책에서 그림이 여기하고 여기가 요 폭하고 요 폭이 같은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다르냐면 안정해지는 크기보다 불안정해지는 크기가 좀 더 큽니다. 계산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자가 동일하게 채워져 있을 경우는 원래 원자 상태보다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합 차수가 0이거나 0보다 작아지면 그런 분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요게 마지막입니다. 자기성. 자기성. 자, 첫 번째 1. 파라매그너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상자기성. 상자기성. 자, 상자기성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과 큰 인력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외부 자기장과 큰 인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 스스로 자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큰 인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석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뭔 말 알겠죠?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느냐? MO 상 바로 홀전자 배치가 나타날 경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H2-를 가정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홀전자가 있죠. 그러면 H2-는 어디에 끌린다는 얘기예요? 자석에 되면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원래 이렇게 됐다. 그거 하면 MO상에 홀전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자석에 끌려요 안 끌려? 안 끌린다 뭐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주고 되겠어요? 요 위에 주고 되겠어요? 주잖아. 그러면 요 밑에 써야 되는데 위에 쓸게요. 위에 요거 밑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마그네틱한 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 우주적으로 이게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에서도 어디에 자석이 떡떡 붙는 게 우리 일상생활 경험에서 흔한 거예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여기 자석을 뒀어요. 자석을 뒀는데 뭐 들고 있는 갑자기 휙 날아가서 딱 붙어요. 그런 경우가 흔하냐고요. 사실은 흔치 않죠. 특별히 뭐 쇳덩이 같은 걸 가지고 와야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뭐 자석이 있건 말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상자기성이라는 상황은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아주 귀한 현상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파라매그네틱 말고 다이아 매그네틱. 우리말 번역 반자기성. 얘는 외부 자기장과 매우 작은 청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작아서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청력은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느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상황이냐? MO 상 no 홀전자의 경우입니다. MO상에 홀전자가 없을 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우주
대부분의 물질에 해당합니다. 우주적 스케일로 볼 때 우주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물질 체계가 대부분 반자기성입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 몸도 상자기성일까요? 반자기성일까요? 우리 몸 상자기성일까요? 반자기성일까요? 우리 몸 반자기성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자석이죠, 자석. 자석을 내 살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자석을 내 팔에 갖다 대면 아무런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내 살에 자석을 갖다 대면 사실 엄밀하게는 내 살은 자석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 밀어내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런 상황을 뭐라고? 반자기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분자궤도 함수의 3분의 1은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응용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잠시만. 뭐? 그 모르는 문제에서 썼는데 이게 4번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방금 자, 이 문제 봅시다. O2 이게 뭐냐면 이걸 해야 돼서 이걸 해야 돼서 그 결합기가 이런 네. 식으로 나타내면은 네. 뭐냐 이게 같은 원자일 때는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른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비를 물어보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거를 이따가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걸 그리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네, 이걸 배우고 그리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